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기대하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은 20대 이하는 5,756명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30대도 9,427명에서 1,983명으로 16.5% 늘었습니다. 원금 감면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20대 이하의 원금 감면 총액은 61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고 30대는 218억 원으로 26.9%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 상승 과정에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B2에 뛰어든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했던 청년들 가운데 큰 손실을 본 사례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 실패가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청년은 빚이 없는 청년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부채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과도한 비투가 개인 부실을 넘어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자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증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 등으로 수십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은 기관 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525억 달러, 우리 돈 76조 3천억여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 달러, 약 27조 6천억 원 수준까지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가격 급락 이후 유입된 신규 자금까지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전체 손실액이 약 387억 달러, 우리 돈 56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종목별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24조 7천억여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코스피 200 추종 상품과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조정 속에서도 개인의 B2 위험과 대형주 집중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양대 시장의 신용 융자 잔액은 32조 7천억 원으로 고점 대비 줄었지만 연초 이후 쌓인 신용 포지션 청산도 65% 수준에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도 SK하이닉스를 23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반도체주를 계속 사들였지만 평균 매수가 대비 급락으로 상당한 평가 손실을 기록 중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매수세를 이어간 것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한국 증시에서 빠르게 자금을 뺐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0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으며 올해 누적 순매도 규모는 1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티 측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인 투매에 나서지 않았다며 코스피 200 선물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 시각으로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B2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한 금액이 이달에만 4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시 불붙는 데다 반도체 고점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왜곡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대 매매에 따른 청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추가 하방 압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4,2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하루 동안에만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된 주식 규모가 1,4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가 이뤄진 비중은 10.2%로 지난달 9일 1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에도 816억 원 규모의 주식이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B2인데 기간 내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이뤄집니다. 증시가 폭락 장세를 이어가자 B2에 나섰던 개인들의 주식이 대거 청산돼 버린 겁니다. 담보 부족 발생 시점과 증권사의 반대 매매 집행 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추가 청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는 9% 가까이 폭락해 지난달 19일 고점 대비 27.47% 하락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증시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바닥권에 근접한 걸로 추정하면서도 당분간 시장 심리를 개선할 만한 이벤트가 부족해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5배 후반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저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